자, 지금 타이틀 나왔습니다. 뭐 전력기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적 상승, 섹터 전체로 확산 이런 주제인데 애널리스트의 정확한 또 심도 깊은 뎁스 있는 내용을 들어볼까 합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 신재생 분야의 남인식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전이 움직이는데 전력 가지고 한전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죠? 네. 자, 새로운 원전 건설 검토 소식에 원전주가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원전주는 사실 묵직해가지고 반응했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반복적이긴 해요. 원전주에 대한 산업 전망 먼저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원전 검토 소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제 매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네.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추고 발전 믹스를 맞출지 거기서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한번 해볼까라고 검토를 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죠.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불확실성도 높고 기업 실적 반영까지 시차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계획에서 사실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 푸는 데까지 이제 시작하는 데까지는 7년 그리고 완공까지는 착공 들어가는 데부터 완공까지는 15년이고 15년. 이제 착공 이제 시작하는 거는 7년. 설계 뭐 이런 거 해서 다. 네, 준공까지는 이제 15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토 단계에서 사실 주가가 먼저 움직인 거고, 네. 그리고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된 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가장 처음에 있는 저 단계부터 한번 넣어 볼까 말까 여기를 이제 검토하는 단계이고, 기업 실적 반영되는 거는 이제 한 빨라도 5년 정도 뒤에야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 보니까 저는 조금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중차대한 국가의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이기도 하지만 워낙 그 규모는 크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조선, 화학,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고 쳤을 때 파급되는 산업과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군집을 크게 이루는데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사실 작은 기업들이 조금 포진돼 있고 큰 기업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네. 한전 쪽 한전 기술 몇 개를 제외하고는 딱히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뭐 한꺼번에 수십 기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맞습니다. 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방향은 맞지만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렇죠. 이게 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원전 한 기 지을 때 2.5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건설사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원자로라던가 스팀 제너레이터 이런 주요 부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나머지 하청 업체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원전 한 기, 두 기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는 게 워낙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국내에서 뭐 시운전이나 인증을 받고 그 레퍼런스 경력을 가지고 해외에 이제 세일즈했을 때 또 그런 확장성이 있긴 한데 네. 시간이 문제라는 게 그렇군요. 사실 뭐 원전에 뭐 HBM 메모리 뭐 대량으로 쓰인다. 사실 말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얘기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 그나마 그래도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를 그다음에 이 전기를 또 보내는 송전 뭐 이렇게 용어도 있죠. 변압기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동일하신가요? 여전히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아니라 이제 사이클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변압기나 전력기기 산업이 사이클 산업인데 여름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이클은 시작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게 6월 말부터 전력기기 종목들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대장주인 뭐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가지고 뭐 효성 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스몰캡 종목으로 파급이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제 확산되는 국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종목들이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다들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냥 네. 현대일렉트릭 정도에서만 실적 개선이 멈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뭐 LS일렉트릭 1분기에 실적이 돌아섰고 효성중공업도 2분기에 실적을 좀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자의 기대감이 이제 섹터에 이제 확장되는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왔는데 이 사이클이 장기화 뭐 어떻게 정도로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말씀하신 뭐 증시는 4계절 얘기하잖아요.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네. 뭐 유동성 장세, 뭐 실적 장세, 실적 장세, 금융 장세, 뭐 역금융 장세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미국 전력기기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인지.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일단. 땅덩이도 넓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사이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이클 시작은 미국에서 2022년에 시작이 됐고 네. 방아쇠를 당긴 거는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수요 증가 요인은 2022년부터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발표되고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방아쇠가 당겨졌고요. 두 번째는 IRA 법안 이후에 미국 내 2차 전지 공장이랑 반도체 공장, 뭐 자동차 공장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어지면서 미국의 변압기 수익 금액이 크게 뛰게 됐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은 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21년 말에 발표가 되고 2022년에 한번 뛰었고 IRA 법안이 발표된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23년 1분기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 요인 자체가 사실은 수요가 1년, 2년 안에 끝날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전력기기 사이클이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라스트 사이클 때는 한 5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 5년 정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또 미국의 통신 케이블이 오염 덩어리 뭐 이래가지고 네. 납성분 때문에 그런가요? 나비 처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뭐 네. 통신업체 주가들이 뭐 출렁거렸는데 통신하고 전력하고는 어차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처럼 보이잖아요. 뭐 네. 케이블이니까. 아니 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니면은 넘어가고 종목별로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로닉, HD 현대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이런 분야별로 나눴을 때.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은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중대형 변압기를 하고 있고 LS일렉트릭은 소형 전력기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이클에서 영업이익 개선폭이 더 큰 건 어디냐라고 보면은 중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효성이나 현대일렉 쪽이 조금 더 업황에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생산 거점이나 유통망을 보유했냐 안 했냐 이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은 2011년에 공장을 건설을 했고 미국에 효성중공업은 2019년에 미쓰비시 공장을 M&A를 했습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은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익스포저로 따져봤었을 때는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네.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풀네임이죠. 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현일렉 이렇게. 현일렉. 네. 앞에 또 HD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탑픽은 HD 현대일렉트릭을 보고 계시군요. 그럼 전력기기 투자 전략 또 최선호준 좀 하셨고 네. 투자 전략. 투자 전략 이제 사이클 끝나기 전까지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이클이 언제 끝났는지 조금 선행 지표가 뭐냐 네.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압기 판매 단가. 이게 꺾이게 되면 사실 사이클도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 변압기 수입 금액 데이터 이것도 매 월별로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상승 금액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산업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투자를 접고 나와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판매 단가도 매 분기 상승하고 있고 변압기 수입 금액도 매월 단위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잠깐 봤을 때 네. 해상풍력 관련해서 KT 서브마린 리포트를 쓰셨대요. 음, 주목해야 된다고? 왜요? 어떤 의미로? KT 서브마린 리포트 한 20페이지에 썼는데 오, 20페이지나 나옵니까? 이제 기업 하나 이제 분석하면은 그 정도는 또 해야 돼가지고 어,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름은 KT 서브마린인데 대주주가 올해 초에 LS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이제 바뀌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 화재 사건 이후에 적자를 3년 가까이 기록을 했는데 LS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LS 전선이 보유하고 있던 포설선, 이 케이블을 설치하는 선박입니다. 이거를 KT 서브마린 쪽에 굉장히 싼 값에 넘겨주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국내에서 개화가 되면은 KT 서브마린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풍력이랑 해상풍력이랑 다른 거는 바다로 나가니까 전선을 또 해저에다가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역할이 이제 KT 서브마린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해상풍력 준공 예상 시점이 25년에서 28년에 크게 한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KT 서브마린은 준공 한 3년 전부터 매출액, 실적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적이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이제 가시적인 시점에 들어왔다 보니까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ESS 쪽은 커버를 지금 안 하시죠? 커버는 안 하는데 이제 산업 데이터라던가 뉴스는 보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NEM 3.0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네. ESS 쪽으로 수요가 많이 이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2차 전지 쪽 이슈가 워낙 뭐 뜨거웠다 취었다는 잠깐 그러지만 네, 내일 또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올 거고 그 2차 전지는 아무래도 폐배터리보다는 그 전 단계가 ESS가 있으니까 네, 그쪽 시장에 대한 분석도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따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기업들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맨날 큰 기업들만 얘기하면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작은 기업들도 좀 톡톡 튀어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아하시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에 대한 얘기, 전력기기 실적 상승, 섹터 전체로 확산이라는 주제로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와 신재생 쪽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